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지자체와 1,058건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았지만 국토부에 넘어간 198건 외엔 구체적인 후속 조치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법률상 담합행위 외에는 고발 등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상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19일 리얼미터의 임대차 보호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8.1%,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38.3%였습니다. 응답자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습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내년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인 15억 4,200만 원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감정원은 예산 증액을 통해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3,720가구로 46% 확대하고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8,360가구에서 내년 29,110가구로 2.6%만 확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불협화음을 자초하는 임대차법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따로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도요. 재개정에 동의를 하는 그런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임대차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계속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시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강의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지표를 지금부터 소장님과 이슈 진단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매달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기타 어떤 그런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이제 매달 또는 분기별로 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냅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관련 지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겠죠. 전세값이라든가 수도권 지역, 그 외 지역의 가격은 어떻게 변동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 매달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주로 이제 제가 매달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 이제 표본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는 10월 달 건 이제 11월 달에 나오겠죠. 이제 9월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까지 다 이제 자료를 발췌해서 이제 통계를 낸 거고요.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딱 1년 정도 통계입니다. 그랬을 때 매월 바뀌는 통계들이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순환 변동치라든지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작년 9월에는 0.4%대였다가 지금 현재 9월은 1.0%, 좀 오른 편이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는 2.51%였다가 2.39%로 내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금리가 이제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가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금리도 이제 내린 거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액은 현재 실제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편이죠. 625조 원에서 650조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1년 동안 한 25조가 늘어난 거고요. 주택에 관련된 담보 대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주택 규제가 이제 주택과 관련된 대출 규제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택 관련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 알고 있는 신용대출이라든가 다른 대출을 이용했겠죠. 또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연체율이 있겠죠. 연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작년 9월에는 0.21%에서 0.17%로 좀 떨어진 편이고요. 실제적으로 연체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행에서도 이제 우량한 채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연체를 하지 않는 어떤 수요자들이고요. 대부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연체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건설 수주액이 14조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11.8 포인트로 따지게 되면 포인트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한 2.3% 정도 떨어진 거고요. 준공 물량도 마찬가지죠. 작년 9월에 4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4만 3천 가구에서 현재 3만 3천 가구 정도로 좀 떨어진 편이다. 한 만 가구 정도가 떨어진 거죠. 공급량이 그만큼 줄었다. 공급량이 줄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애들도 아는 상식이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위에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늘어난 상태면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고 당연히 준공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도 심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웃돈도 붙고 피도 붙고 당연히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된 다음부터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 금액보다 보통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또 분양 아파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주변 단지에 비해서 얼마 정도 대출 금액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분양 분량이 6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작년 9월에. 근데 올해는 2만 8천 가구. 많이 소진이 됐죠. 미분양 물량이 많이 소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더 실제로 미분양 물량 쪽으로 더 이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청약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규제 벗어날 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미분양 물건들입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양도세 비과세 조건들도 따라줄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의 물량들이 많이 소진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4였습니다. 작년 9월까지는요. 100이 넘어가게 되면 현재 심리지수가 그만큼 수요 쪽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고자 하는 수요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로 딱 보니까 120.3까지 올라갔습니다. 20% 정도가 올라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굉장한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집을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현재 집을 사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 지역에 집 하나 사두게 되면 나중에 5, 6년 후에는 집값이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은 계속 현재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집값이 월등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소비자들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또 주택 매매 가격 전망도 현재 106.7까지 올라간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전망이라든가 소비자 심리가 그만큼 이제 우상향으로 기대 심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량도 그만큼 뒤따라주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가격은 계속 경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떤가, 아파트 매매, 전세, 토지 가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는 1년 동안에 5.8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전세는 4.67%. 이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게 되면 서울과 인천, 경기를 다 포함했을 때 8.71% 정도가 오른 상태고요. 1년 대비. 그리고 현재 전세 가격은 6.47% 정도. 비수도권이 아무래도 당연히 조금 덜 올랐겠죠. 3.01에 3.19%. 그리고 서울 지역은 5.10%에 4.67%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강남 4구는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8 정도. 그리고 전세 가격도 당연히 덩달아 5.14%까지 같이 오른 상태입니다. 1년 만에 7%대 이상이 오른 겁니다. 이건 통계이기 때문에 어떤 단지에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평균치를 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18.49% 엄청난 수치죠. 지방도시 중에서는 대전과 실제적으로 대전, 울산, 세종 이런 지역들이 정말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실제적으로 41.57%가 올랐습니다.
세종시의 토지 가격, 주택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도시라든가 기본적으로 관공서 이전의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의 가격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그 약간 비대칭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가 없는 지역들이 어떤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에 편승을 해서 오른 거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로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는 그 수요는 실제적으로 공급을 또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실제로 그 주택을 채울 수 있는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대전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세종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오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안 오른 지역이 없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과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그때 당시에도 집값만 50%가 올랐고요. 토지 가격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꺾임새가 보이지 않고 계속 오르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를 다시 보여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정책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도 말씀드린 대로 103.5에서 120.3까지 이제 치솟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수치는 계속 오를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택사업 경기라든가 사업 경기 실사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재건축 가격도 현재 1년 전에 비해서 서울과 강남 4구,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울 지역이 5,300만 원 정도대였습니다. 평균 가격이. 또 현재 강남 4구는 5,600만 원이었다가 6천만 원을 찍었죠. 이제 6,003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다 넘어간 상태고요. 거기에 또 따라서 서울 지역도 5,600만 원까지 오른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현재 경기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은 상태를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올랐다 말씀드리고요.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지역별 분양 가격도 실제적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해서 전국 지역들, 대표적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의 평균 가격이 2,259만 원 정도입니다. 재건축 가격이 6천만 원, 신축 분양 물건은 2천만 원대.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가보면 2천만 원짜리 분양 아파트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북 지역도 보통 3천에서 4천만 원씩 줘야 되고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평균치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분양 분량의 면적을 따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60평방미터 이하냐 이상이냐 또 그 초과가 되느냐 봤을 때 서울 지역은 이렇게 미미한 수치밖에 안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 공급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의 집값은 계속 자극을 할 거고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 된다. 재건축 규제가 빨리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유형별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 작년 0.02 마이너스였는데요. 0.81%까지 올랐죠. 지금 임대차 3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전세 가격은요. 제가 봤을 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공급량에 전세 물량은 계속 현재 소진될 테고요. 전세 물량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임대 시장도 불안정을 계속 가속화된다. 또 규모별로 봤을 때도 40평방미터냐 또 그 이상 되는 거냐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세가가 계속 치솟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매가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 아파트 전세 가격 말씀드린 대로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봤을 때 3.3평방미터당 실제적으로 9월 달까지 작년에는 1,230만 원이었는데요. 3.3평방미터당 실제적으로 1년 사이에 1,364만 원. 이제 이거를 평으로 나누게 되면 보통 한 4천만 원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히 월세 쪽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 가격도 0. 마이너스대여서 실제적으로 다시 현재 0.2%대 이상의 플러스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임대료도 높아지고 전세 가격도 높아지고 서민들이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 가격, 마지막으로 토지 가격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지 가격도 전국적으로 부산, 광주, 세종, 제주까지 쭉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전국의 평균치를 끌어올린 거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가격이 6.8%대가 올랐습니다. 6.1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종과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상태가 또 조금 더 오른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또 토지 보상금이 또 대거 한 50조 이상 풀리게 되면 당연히 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토지와 주택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대를 행진하던 작년에 비해서 6.27%대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주택에 관련된 수도권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6.27%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로 오른 겁니다. 집값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씀드리고요.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앞으로 꺾인다, 안정세로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정책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일관하게 되면 이제는 수습하기도 힘들겠죠. 당연히 잘못된 정책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의견조차 묻지 않고 그냥 시행을 한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관련 지표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시장 상황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량은 부족해지는데 반대로 수요와 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일수록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체크 시간에 이 시점에 주목해 볼 만한 지역들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기후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2호선,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설릉역 근처에서 소형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7억 2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이슈니까요. 오늘 첫 번째로 강남구의 소형 아파트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삼성동 근처 주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강남구의 삼성동이라 한다면 사실상 누구나 선망하는 지역이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틈새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현재 규제를 벗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 또 구입할 수 있고요. 청약이라든가 이런 조건 없이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소형 아파트고요. 2호선과 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선정릉 공원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당연히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까지도 걸어서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권역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건너편에는 교육의 특구죠. 교육특구 대치동 8학군. 그 주변에 학원이라든가 학군 시설들이 워낙 잘 즐비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또 음마아파트라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이면서 상업지역 안에 퍼지는 소형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선릉역과 삼성역이 구분됩니다. 당연히 대규모 오피스라든가 주거 혼합 지역인 선릉역. 이 주변에는 현재 술집이라든가 먹거리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풍부한 지역이고요. 삼성역 같은 건 지하 상권을 중심으로 한 쇼핑, 그다음에 공연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걸어서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젊은 층들의 인구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는 현재 인구 유입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현재 학군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들 인프라 구축은 워낙 잘 돼 있습니다. 테헤란로 바로 이면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학군 시설들, 그 주변에 교육 시설들, 또 우수한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수요들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당연히 그 주변에 비교를 해서 현재 그 주변에 동일 아파트들, 거의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를 봤을 때도 현재 최고 17억 9천만 원까지 현재 가고 있는 걸 보신다면 가격이 3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역과 강남역까지는 삼성역 개발로 인해서 현재 강남역까지 연계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현행에 있는 역세권 주변에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또 종 변경, 또 종 상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향후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국제로 복합지는 지구는 탄천과 송파, 그다음에 한강 정비권역,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또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됩니다. 굉장한 광범위한 개발이기 때문에 복합개발지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광이라든가 그 주변의 기업체들 이전 때문이라도 그 주변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 생산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현재 8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현재
직접적인 연관된 현재 기업체 직원들이라든가 간접적인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컨벤션, 호텔, 업무시설, 전시시설 같은 경우도 간접시설들이죠. 이런 것들은 기타 파생업체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증가, 세수 증가가 늘어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하 6층까지 GTX A 노선, B 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 이런 것들 같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현재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개통전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지역이고요. 당연히 이용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지상공간, 지하공간도 개발을 통해서 이 주변의 인구들을 또 그 상권들 그만큼 확대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7억 2천만 원부터 7억 9천만 원까지 임대 예상가는 현재 기준입니다. 이 5억 8천만 원부터 6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내후년에 입주하는 물량을 따진다면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가격이 높아질 겁니다. 실투자 금액이 1억 4천만 원부터 1억 7천만 원 정도.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 월 160만 원 이상 나오는 고소득이 보장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 2억 8,800만 원 40% 잡았을 때 3억 1,600만 원이고요. 무이자 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4억 200만 원부터 4억 4,4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업무, 인프라 워낙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실제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서 갈 만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보셔야 되고요. 주변보다 높은 임대 시세, 배후 수요가 풍부한 지역, 또 강남 최대 개발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짧은 기간 안에 투자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 안에서 시세 경쟁력 있다고 하니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릉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소형 아파트였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이번엔 역삼역 근처로 와서 이 주변의 직장인분들이 선호하실 만한, 찾을 만한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네, 2호선이고요. 전철역으로는 아까 분당선 2호선 선릉역의 한정거장입니다. 역삼역이고요. 강남역과 좀 더 가깝죠.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10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규제를 다 벗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편의롭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조건 따라서 실제적으로 대출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한 3, 4분 정도 거리의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는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강남역 상권이죠. 워낙 대형 상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현재 그 주변이 붐비지는 않지만 항상 어깨를 부딪히면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상권이고요. 거기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철역만 또 2개가 놓여집니다. 거기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테헤란로 주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장 인구들, 특히 이제 미혼의 직장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그만큼 이 주변은 또 개발 효과가 워낙 큰 삼성동과 연결된 북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IT 기업들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고요. 법인 현재 분포수가 강남 지역이 최다죠. 서울 지역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본사를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제 강남 지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1인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직업군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든가 IT 기업들, 젊은 친구들, 직장인들, 특히 미혼의 직장인들 많죠.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가장 선호하는 어떤 주택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프라는 실제로 강남역 중심으로 상권이라든가 그 주변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주변도 개발 효과도 볼 테고요. 당연히 현재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광역교통망의 체계가 완성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돼 있고 또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중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까지도 현재 확충이 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주변의 시세가 이렇게 월등히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요건상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깨지는 지역이죠. 강남구에 있는 테헤란로 주변의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보시고요. 주거와 현재 그 주변의 업무시설과 또 현재 호텔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르네상스 복합단지,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죠. 단순하게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 인구가 그만큼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주변의 인구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개발지구로 개발되는 삼성동,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도 말씀드린 대로 그룹 통합 사업 외에 전시장, 컨벤션, 호텔, 공연장,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자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기업체들까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 주변의 이동 인구가 또 현재 직장인 인구만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또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GTX A 노선, B 노선부터 해서 그 주변에 급행철도가 지나가는 삼성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개발 효과를 크게 받아볼 수밖에 없다. 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역과 연계된 연계개발 지역, 당연히 역삼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토지 가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이미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임대 예상가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이건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실투자 금액은 4,9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임대 예상가는 월세죠.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크죠.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거의 7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대출 기준을 벗어난 상품이다 보셔야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4,900만 원부터 9천만 원. 정말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형으로 쓸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로 직장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 수요가 당연히 풍부하고 끊이지 않는 지역이고요.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또 높은 임대료 때문에 수익률이 보장되고 노후 생활 보장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은퇴 후 현재 수익형 부동산 찾으신 분들한테는 정확한 물건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가격 급등 때문에라도 시대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상 가격이 향후에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충족적인 그런 어떤 일정 오름의 현재 분리형 오피스텔이다. 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수요가 많지만 앞으로 인구가 정말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분리형 1.5룸 오피스텔이었고요. 요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해답을 드리는 무료 1:1 전화 상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3법의 분석과 해법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무료로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0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2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수도권,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의 HBSI 전망치가 60선에 그치며 부정적 전망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요즘 시장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혼자서 더 어려우니까 오늘 팀장님 따라가 보려고요. 네.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알짜배기 매물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입니다. 논현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요즘에 이제 창업들도 많이 하시고 소형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중심 업무지구가 있는 종로로 가서 소형 오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짜배기 지역들로만 강남구 그리고 종로구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7호선 논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일단은 검증된 지역인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안에서 논현동은 많은 분들이 좀 살기를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산다면 주변 환경 어떨까요? 네, 일단 직접 살아보시는 것도 좋고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중교통이 너무 편한 위치가 있습니다. 지하철로 먼저 살펴드리면 7호선 논현역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논현역에서도 한 5분 정도 거리고 또 9호선 신논현역에서도 한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노선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논현이나 논현역 가보면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상업시설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다세대 주택은 한 골목도 뒤에 있기 때문에 조용한 좀 주택시설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살아보실 때 특히 이 지역은 신혼부부분들에게도 굉장히 로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살았을 때 편리한 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하나씩 쭉 짚어드리면 바로 옆쪽에 강남역이 있습니다. 강남역에는 중앙차선이 있어서 또 버스 타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140여 개가 넘는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든지 한 번에 이동하실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역은 사실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거리,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 그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래서 강남역에 약속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편의시설 면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역삼역도 나오는데 테헤란역 쪽은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다세대 주택의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또 공급이 좀 없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큰 호재들이 나오면서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너무너무 살기 좋고 투자 가치도 있지만 미래 가치 면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하시면 나중에 좀 웃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의 투자 가치 좀 더 살펴볼게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정말 작은 호재가 아니고 매머드급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과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호재는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사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요. 여러 지역에서 좀 포함된 호재가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매머드급으로 굉장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났을 때는 주변의 집가를 견인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안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획을 하고 있는 GBC 빌딩이 또 105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제 텅 빈 공간이 1층부터 105층까지 다 사람들로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직주 근접에 깨끗한 집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매물의 수요층이 더욱더 두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관된 사업 중에 이제 영동대로 복합 개발 소식도 있는데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철도 통합역사나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공항터미널, 주차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오가지만 더욱더 많은 분들, 또 지방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루 유동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철도와 지하철, 버스 노선까지 한데로 모이게 되면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가치 있는 곳이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9호선의 활성화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9호선 황금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9호선이 내 집 앞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도 푸근하고 나중에 좀 집가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이 9호선이 딱 지나가는 지역이고요. 또 이 지역 자체가 9호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논현역도 가깝고 또 신분당선 연장의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중교통이 발전할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시점에 투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매매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4억 3,500만 원에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집가를 잘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대라고 느끼실 겁니다. 전세는 한 3억 천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한 3천에서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월세 시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출은 한 2억 2천에서 2억 4천까지 받아보신다면 실추자 금액이 한 2억 1,500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강남권에서 합리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팀장님의 도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지역은 이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렸던 교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이 지금도 물론 좋은데요. 교통의 호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분당선 연장 구간이 더욱더 연장이 돼서 개통이 되게 되면 신논현역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 되고 임대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교통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테헤란로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테헤란로의 직장인분들은 거의 이쪽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테헤란로가 멈춰지는 상권이 아니라 늘어나는 상권이고 또 직장인분들도 계속 많이 일을 하시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 자체는 탄탄해지고 더욱더 두터워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많은데 새로운 주택이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면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건물들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주택들은 많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신축의 깨끗한 주택일 경우 지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주택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축의 희소 가치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중심 업무지구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오피스, 사무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의 시세는요,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 사무실, 오피스와 참 걸맞는, 어울리는 동네인 것 같아요. 종로구 중심 쪽 가볼까요? 네, 일단 종로구 중심 안에 있는 오피스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오피스고요. 지하철도 가깝습니다. 지하철 종로 5가역에서 한 5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머무를 수 있는 곳이고, 또 1,4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동대문역에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바로 메인 도로, 이면도로 20m 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그 오피스를 찾기 굉장히 편하세요. 원래 누가 이제 어디 회사를 찾아갈 때 너무 뭐 멀리 있거나 아니면 너무 깊숙이 있으면 찾기가 어려워서 접근성이 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피스 자체는 한눈에 보이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주변을 보면 패션타운도 있고 광장시장, 시장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 대기업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굉장히 상권들이 쫙 펼쳐져 있는 상권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 지역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이 굉장히 크고,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의 특징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주를 해도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를 키워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또 재개발 추진 건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이 굉장히 없다. 신축의 희소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내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임대도 굉장히 편하게 놓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 앞에 바로 이제 걸을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잖아요. 창경궁 굉장히 가깝고 종묘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위에 쫙 펼쳐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과 또 자연 또 휴식을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로 하면은요, 상징적인 지역으로 꼽히면서도 또 좀 오래된 그런 거리들이나 낙후된 곳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들이 한 40-50년 된 건물들이 많아서 저 건물은 곧 쓰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는 계속적으로 좀 재생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 재생 사업 중에 한 2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인데요. 이 지역은 공공임대복합시설하고 스마트 앵커를 그 안에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대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으로 만든다라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게 되면 도심산업 혁신 허브를 잘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로 도심재생 사업이 북촌 서촌 도심재생 사업인데요. 이곳은 종로구가 200억 원을 들여서 하나하나씩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째는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구 일대에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업무시설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호텔도 들어가고 레지던스도 들어가고 뭐 식음료시설이나 뭐 마이스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게 되면서 강남에 코엑스 있잖아요. 그래서 강북의 코엑스를 크게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에 따른 좀 집가 상승을 지금부터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역 쪽이 쫙 변화가 되면서 그 주변이 이제 조금 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유동인구가 좀 더 많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활성화된 곳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묘 창경궁 연결 보건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창덕궁에서 원남동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까지 늘어나면서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졌고요. 2021년 6월까지 예전 궁궐의 모습을 복원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복원이 되면 역사성도 회복이 되고 자연성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 1층 정도를 예쁜 정원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가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종로구가 앞으로 이 역사를 지키면서도 더 활성화되고 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위치가 참 돋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서울의 중심인 종로, 그 안에서도 중심인데 여기서 또 차로도 눈에 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위치한 오피스 가격 메리트까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오피스들 요즘에 많이들 문의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 매물이 어느 정도인데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됐습니까? 이렇게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중심 업무지구에 있으면서도 가격의 메리트도 있습니다. 일단 매매가가 한 3억 4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2천에서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에 매달 월 100에서 120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2억 2천에서 2억 4천 정도 예상을 해보신다면 실투자액은 9천에서 한 1억 정도로 접근 가능한 중심 업무지구의 오피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종로 중심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돋보이는 오피스라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얼른 전화 주셔가지고 팀장님과 구체적인 가격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종로구입니다. 사무실은 또 투자로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창업하기에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좀 규제에서 약간 좀 자유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택이 하나가 아니고 좀 다주택자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피스에 많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나 전매 제한,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나 이런 부동산 정책에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금성도 뛰어나고 초저금리 시대에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이런 오피스가 아닐까 싶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자체만을 보신다면 이 오피스에 대한 풍부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이 이미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시장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중소기업, 대기업, 회사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인기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실 염려는 좀 접어두셔도 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의 추세를 본다면 1인 사업자나 1인 법인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 1인 사업자 수가 4배나 증가한 것을 보면 한 해 한 해 계속적으로 1인 사업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은 그 업무 공간 중에서도 대형 오피스가 아닌 소형 오피스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의 매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규제에서 빗겨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기가 많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의 수요가 많은 종로구 중심 업무지구에서 만나보는 오피스였고요. 오늘 유익한 정보 나눠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전화 문자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